네, 그래서 일단은 세포 소기관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큰 차질은 없으실 것 같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첫째로 여러분들이 그 명칭을 외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써놓은 뭐 이런 것들 명칭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제 유전이랑 그 다음에 식물인데 이 유전 같은 경우에는 핵 그리고 리보솜과 좀 연관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기능과 둘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거죠. 광합성 하는 보다 엽록체랑 그리고 호흡해서 ATP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얘네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식물 생리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이 개념을 다 안다는 가정 하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개념들을 정리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포막인데요. 요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 둘 다 있습니다. 요게 세포막이고요. 또 요게 세포막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포막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그래서 이제 외부와 내부의 세포를 이제 분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면서 세포 안팎으로 물질 투과를 관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세포막을 이제 더 이렇게 세세하게 관찰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세포막에 이제 주성분이 있는데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냐면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질 같은 경우엔 지금 보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세세하게 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계속 쭉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좀 이렇게 뚱뚱하게 생긴,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은 크게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단백질 같은 경우 이렇게 생긴, 그죠?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막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막에 걸쳐 있다 해서 막 단백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단백질 같은 경우 이제 인지질 층에 파묻혀 있거나 그 표면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이따 배우겠지만 물질 이동의 통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지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지금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세포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건데 자 아니고 바뀌고 사실 둘 다 거의 물이에요. 네, H2O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일단 그 전에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그 세포의 표면,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 세포의 표면이 어느 정도 물과 친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인즉슨 이 머리같이 생긴 놈이 물과 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 외우세요. 친수성입니다. 물과 친해요. 그러면은 요 꼬리처럼 생긴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 그죠? 이제 감이 오죠. 바로 어,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친유성이다. 그죠? 그래서 기름과 친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친합니다. 그래서 요 다리 같은 애들은 소수성이다. 그래서 소수성 꼬리라고 부르고 친수성 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지질은 물과 잘 섞이는 친수성 부분과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소수성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 안팎은 이제 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질의 그죠? 친수성 부분이 세포막에
양쪽 바깥으로 배열되어 수용성 환경과 접하고 이제 지용성 부분이 그러니까 친유성 또는 수소성 부분이 안쪽으로 서로 마주보며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지금 여기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막 파묻혀 있는데 요 단백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 갔다 이렇게 해서 막 움직이고 이 말인즉슨 인지질 아이들도 되게 유동적이고 단백질 아이들도 매우 이제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단백질 모자이크 모델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이제 뭘 뜻하냐? 매우 유동적이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막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세포막에 대해서 아셨으면 또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선택적 투과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물질의 종류, 그죠?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잘 투과되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되지 않는 요 세포막의 특성이 바로 선택적 투과성입니다. 그래서 요 세포막이 아까 왜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물로 이루어진 어떤 세포 그리고 그 바깥의 환경에서 요거를 이제 단절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절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외부와 내부의 물질 교환을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역할을 바로 세포막이 하는 건데 이제 이 세포막 또한 어떤 물질, 뭐 물질 A랑 B가 있으면 A는 들여보내주고 B는 이미 많아서 좀만 들여보내주고 어떤 이러한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보다 선택적 투과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표현을 꼭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택적 투과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확산. 확산이 있고 그리고 이 삼투가 있어요. 삼투. 네, 그리고 이 확산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으로 분류됩니다. 네, 그리고 또 더 크게 보자면 이제 능동 수송이 있고, 그죠? 능동 수송이 있고, 어, 죄송합니다. 수동 수송이 있고, 능동 수송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능동 수송인데, 얘네들이 이제 물질 이동의 종류입니다. How, 그러니까 어떻게 이동을 하냐는 거죠. 일단은 확산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향수를 뿌리면 그 냄새가 좀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야, 너 향수 뿌렸네, 이제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죠. 그리고 뭐 빵집을 지나가다 보면 빵 냄새가, 그 고소한 빵 냄새가 막 이제 여러분들의 코를 자극합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확산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이쪽에 뭐가 많으면 일로 적은 쪽으로 얘네들이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죠? 똑같아지죠. 그래서 확산이라는 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어떤 물질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삼투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가 있고 저농도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 어, 고농도, 그러니까 용질이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예시를 들자면, 자, 비커가 있고, 여기 중간에 뭘 막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막 설탕 분자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쪽은 꼴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근데 요 막이 엄청 특이한 막이에요. 그래서 요 설탕 분자는 못 지나가. 왜냐면 너무 크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물 분자들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물 분자들이 이동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동해서 고농도였던 얘네들을 갖다가 물이 이동하면서 저농도로 맞춰주고 얘네들은 오히려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물 대비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물 대비
물이 적어지면서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농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확산 같은 경우에는 그 용질 그 자체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라면 삼투 같은 경우에는 용질이 아닌 용메인, 즉 여기서는 H2O가 저농도에서 고농도, 용질이 저농도에서 고농도인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 농도를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확산과 삼투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바로 얘네들은 수동수송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이처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가 고농도고 B가 저농도야. 그럼 당연히 고에서 저, 그러니까 A에서 B로 농도가 이동해야겠죠. 물질이 이동해야겠죠. 그냥 맞춰줘야 되니까.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래서 얘네들은 수동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ATP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능동수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 않죠. 이건 뭐냐?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고농도고 B가 저농도야. 근데 어? A에 뭔가 더 필요해. 그래서 1로 더 줘요. 그러면 얘는 훨씬 높아지겠고 얘는 훨씬 적어지겠죠. 이게 자연의 섭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은 해요. 언제 가능하냐?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이크 컨트롤 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 능동적인 걸 어떻게 하냐? 바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죠? ATP라는 이 에너지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바로 능동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제 확산을 볼 건데, 자, 확산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일단은 아까 뭐라 했어요? 단순 확산이 있고 촉진 확산이 있다 했어요.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직접 통과하는 아이들을 말해요. 자, 그래서 직접 통과하여 이동하는 아이들을 말하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인지질 이중층들을 직접 통과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크기가 작아야 돼요. 그죠? 첫 번째로 크기가 작아야 된다.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 지금 예시로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 그러니까 O2, CO2 이런 아이들이 어, 지나갑니다. 근데 이때 지나갈 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물과 친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방과 친해야 될까요? 여기서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방과 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있는 그죠? 그 머리가 있는 부분이 이제 물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들어갈 때 그 진입 장벽을 뚫어야지 어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물과 친해서 그 장벽을 뚫어야지만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저분자인 거에다가 플러스 지용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걷다가 어떻게 돼요? 무극성이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전하라는 거를 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무극성과 전하를 띄면 안 돼도 좀 다른 맥락이거든요. 이건 이제 화원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배울 텐데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크게는 O2랑 CO2가 있고 얘네들의 특징, 그러니까 단순 확산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저분자의 지용성의 무극성이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O2랑 CO2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끝. 자, 그리고 촉진 확산은 이제 뭐냐면 아까는 이제 인지지 이중층을 통해서 지나갔으면 이제 얘네는 단백질 막 아까 그
막 단백질을 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있었던 요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여전히 작아야 돼요. 저분자. 근데 상대적으로 크다. 뭐에 비해서? 단순 확산한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만 여전히 작습니다. 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지나가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죠. 농도가 똑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지나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저분자, 지용성, 무극성이어야 되냐면 이제 얘네들은 반대겠죠. 그러니까 저분자는 맞지만 물론 상대적으로 큽니다.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수용성. 그러니까 물과 친해되고 플러스 극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애들이 물과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막단백질을 통해서 촉진 확산이 됩니다. 극성의 종류로는 이제 Na+, 나트륨 이온, K+, 칼륨 이온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 통로를 통해서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서 그래프를 한 가지 그려드리자면 이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요 촉진 확산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때 X축이랑 Y축이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른 요 농도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세포 안팎의 농도 차입니다. 그죠? 농도 차고 물질 이동 속도입니다. 그죠? velocity고 얘도 농도 차에다가 velocity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인지지 이중층은 정말 세포 안에 엄청 많이 진짜 많이 분포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들어와도 한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세포 안팎의 물질 교환을 해줄 수 있는 인지지 이중층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말인즉슨 농도차가 심하더라도 어떤 속도에 있어서의 속도가 난스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농도가 차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잘 진행이 되는 반면 이제 이 단백질 같은 경우, 이 막단백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A 막단백질은 A 물질만 수송하고 B 막단백질은 B 물질만 수송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적이란 거예요. 특이적 물질을 선택해서 투과한다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막단백질이 막 몇천 개, 몇십억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딱 개수가 한 많아봤자 100개 정도로 있는 거니까 물론 100개가 실제로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뭐 몇십억 개, 그죠? 몇십억 개에다가 뭐 몇천만 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딱 100개 정도밖에 없는 거니까 그 농도 차가 나면 날수록 물질들이 점점 그러니까 이게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단 배수들이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물질들이 계속 수송하지 못하고 하나하나씩 얘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너 해줄게.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얘네 처리하느라 바빠서 요 뒤에 있는 얘네들은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가다가 농도차가 나서 이렇게 속도가 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해지는 거죠. 왜? 이때는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그죠? 포화 상태라서 어, 어떤 더 많이 현재로서는 이동시켜 줄 수 없다. 그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예시를 몇 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단순 확산 같은 경우 이제 O2랑 CO2를 다루다 보니까 주로 이제 폐포랑 모세혈관, 우리 몸에서 호흡을 할 때와 관련이 있고 또 모세혈관과 요 조직 세포 사이에서의 물질 교환을 할 때 O2랑 CO2가 막 교환되죠. 요 두 개의 시스템에서
되게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같은 요 촉진 확산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혈액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 블러드에 있는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하는 과정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 NA 플러스 K 플러스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몸에서 여러분 뉴런이라고 아시죠? 이 뉴런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뉴런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그 극성 이제 막 극을 띠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나트륨, 칼륨 통로가 있어요. 이때 이 통로를 통해서 막 물질들이 이동하면서 요 전하가 그러니까 이 전기 자극이 빠바박 전달이 되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신경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Na 플러스 K 플러스 이온들은 바로 우리 몸의 신경과 신경 전달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확산, 그죠?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거는 삼투인데, 이 삼투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했죠? 용매가, 용매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농도의 설탕 용액이 있고 고농도의 설탕 용액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용질 기준입니다. 용질 기준인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너무 커요 입자가. 그래서 차마 못 지나가. 그래서 물밖에 못 지나가는 건데 요 물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설탕은 못 지나가고 물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반투과성 막을 이용한 거죠. 그럼 이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네이처의 섭리에 따르면 바로 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이, 즉 용매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때 물이 올라가서, 즉 그러니까 설탕 분자가 더 많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물 높이가 높아지는 거고, 그죠? 하이트가 높아지는 거고, 얘는 이제 반대로 하이트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맞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도가 맞춰진다. 그래서 삼투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삼투는 결국 정리하면 물이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물이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해서 농도를 맞춘다. 이때 삼투 또한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적으로 ATP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알아봤는데, 삼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진 않아요. 이것까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크게 우리가 세포에서의 일어나는 이 삼투 현상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제 동물세포, 식물세포,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저장액이라는 것이 있고, 등장액이라는 것이 있고, 고장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용액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용액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세포가 있는 건데, 이때 뭐냐면, 물의 이동 경로가 바로 요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이 있으면, 등장액 같은 경우에는 이 물에, 그죠? 물이 아니라 요 바깥에 있는 수용액의 농도랑 안에 있는 농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정도의 비율이 같은 거죠. 그래서 등하다, 그죠? 그 어떤 등호할 때 말하는 그 등입니다. 같을 등자, 같다 해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식물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똑같이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장액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아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수용액의 농도가 용질의 농도가 적은 거고 요 세포의 용질의 농도가 높은 거예요. 높다 보니까 이제 물이 더 많이 들어와서 농도를 맞추려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요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팽창해요. 막 팽창해서 엄청 뚱뚱해지는데 이 상태를 우리가 용혈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세포가 펑 하고 터지기도 해요. 용혈이라고 하고 저장액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용액의 농도가 낮을 때, 수용액의 용질의 농도가 훨씬 낮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포가 터지기도 하는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똑같이 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식물세포는 절대로 터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식물세포는 아까 이제 세포 소기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세포벽이 있어요. 아이고, 요 세포벽이 있어요.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요 세포 형태가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포가 팽창을 해도 딱 그 틀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때 요 상태를 우리가 아까 그걸 용연이라 했다면 얘를 이제 팽윤이라고 하고 이때 이제 생기는 요 압력, 그죠? 이때 막 이제 막 터질락 말락하는 요 압력을 갖다가 팽압이라고 부릅니다. 팽압. 그죠? 그래서 일정 부피 이상 커지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저장액의 경우의 이야기였고, 고장액 같은 경우에 반대로 수용액의 용질의 농도가 어때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낮은 거고, 얘가 높은 거고, 얘가 낮은 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빠져나가겠죠. 들어오는 것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 막 쪼그라들겠죠.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네, 이렇게 쪼그라들고,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막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세포막이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막 이렇게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이 현상을 갖다가 우리는 원형질 분리다라고 합니다. 원형질 분리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장액, 저장액, 그 고장액인 상태에서 각각 이제 삼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삼투 같은 경우 예시를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첫 번째로 콩팥 알죠? 신장이라고 합니다. 신장. 요 콩팥에서 이제 콩팥이 뭐 이렇게 사구체, 뭐 봉원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 건데 이때 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게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으로 물이 막 제어수됐다 안 됐다 이러는데 요때 요 과정이 바로 삼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콩팥의 세뇨관에서 H2O의 재흡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물이 이제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식물에 뿌리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뿌리털이 딱 이렇게 있을 텐데, 그죠? 이 뿌리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이때 물도 흡수가 되겠죠. 이때 흡수되는 물은 바로 삼투에 의해서입니다. 삼투에 의해서. 이 정도면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요 확산 그리고 삼투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요 파트 이 파트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되게 애들이 나름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도 되게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꼭 구분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이제 논리 흐름을 다시 한번 트래킹해 보자면 물질 이동 어떻게 되지? 자, 일단 수동이 있고 능동이 있어. 능동은 이제 에너지를 써. 수동은 에너지를 안 써. 왜? 네이처의 섭리다. 자, 그러면 수동은 어떻게 되냐? 확산이 있고 삼투가 있다. 확산은 뭐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한다.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한다. 그러니까 용질이 저농도에서 고농도인 상태에서 용매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확산은 뭐다?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이 있다. 단순 확산은 인지지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고 촉진은 단백질 막을 통해서 이동한다. 삼투는 그죠? 그냥 세포를 통해서 이동한다. 끝. 자,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이루어져 있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인지지 하나인데, 왜 굳이 이렇게 두 개가 이루어져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세포 안팎이 다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과 친한 부분은 이렇게 만나게 되고, 물과 이제 가깝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형태를 갖추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중막, 막이 하나죠. 막이 하나입니다. 막이 하나고 1중막, 2중층, 인지질, 2중층이라고 합니다. 왜? 두 개가 있으니까, 그죠? 2중층에다가 1중막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좀 추가적인 너무 지엽적인 거지만 설명을 해보자면,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할게요. 요걸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인지지 이중층과 막, 그러니까 몇 중 막이다, 몇 중 층이다, 이걸 되게 헷갈려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이중층인 것들, 그러니까, 아, 이중 막인 것들. 아까 이제 세포 소기관을 배웠잖아요. 소기관을 배웠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건 아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포 소기관 보시면, 핵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 얘는 이중층입니다. 그러니까 이중막입니다. 이막. 얘는 이 막이에요. 그러니까 핵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건 이중막이다. 그죠? 이중막이다라는 거고 얘는 그래서 이 막이고 소포체는 우리가 1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지 이중층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골지체도 1막이에요. 리보솜은 막이 없어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막이 없어요. 미토콘드리아 이막입니다. 그리고 세포막 같은 경우는 아까 인지질 이중층이었죠? 그러면 이중막이겠죠, 그죠? 맞나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중막이다, 그죠? 그래서 인지질은 일중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엽록체의 이막입니다. 액포 1막이고요. 세포벽은 딱히 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중심립, 중심체에는 막 없습니다. 리소좀은 1막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세포 소기관, 그리고 뭐 막의 구조, 세포막,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확산, 삼투, 뭐 능동수송, 수동수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